비건 시락. 안녕하세요. 비건 시락입니다. 안녕하세요. 표고입니다. 저는 표고버섯만의 특유의 향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장볼 때는 독특한 향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요리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사제의 마음으로 그냥 제가 표고가 되었습니다. 책을 마구잡이로 읽던 시절에 잘못 걸려서 지금까지 비건 지향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건 혐오예요와 같은 책들을 읽고 비건 지향을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비건 지향을 해보자고 결심한 건 2년 정도 되었고요.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나날 계속 비건 지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운동입니다. 동물권을 계기로 비건을 시작했어서 항상 정크 비건으로 살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영양학과 제 몸에도 관심이 생겨서 양질의 비건 단백질을 섭취하고 몸을 움직이는 러닝, 헬스, 홈트 등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더워서 뛰러 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월남쌈, 비빔밥, 비빔면이에요.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개수가 조금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생강인데요. 왜 생강으로 활동명을 지었냐면 호불호가 갈리지만 감초 역할도 하고 건강에도 좋고 또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서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싶어서 지었는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지었습니다. 저는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약 2년차 비건이고요. 동물 도살,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비건이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영면에 들 때까지 비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겉절인데요. 찐 한국인이라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진주회관 콩국수랑 인왕산 대충유원지의 거북 녹차를 방학 안에 반드시 먹어야 됐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늘이에요. 제가 왜 마늘이 되었냐면요. 마늘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예요. 매 끼니마다 생마늘을 먹거든요. 국거리에는 다진 마늘 넣는 건 당연하고 반찬으로는 생마늘 넣고요. 그래서 마늘로 짓게 되었어요. 제가 비건 아닌 채식을 기준으로 하면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채식을 하는 동안 계속 이제 비건이 목표였었는데 그 12년 기간 동안은 그 완벽한 비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건 기간이라기보다 채식 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피자 먹게 되는 날이 있었고 떡볶이 먹는 날이 있었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도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비건을 할 예정이고요. 제 요새 관심사는 기후위기, 동물권, 그리고 그런 쪽에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 면 요리, 국수, 냉면 이런 것들에 요새 꽂혀 있습니다. 비건 시락. 저희의 첫 만남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비건 시락이 왜 채널명이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표고님? 네, 저희 채널명인 비건 시락은 시락의 사전적인 개념에서 따와서 비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뜻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롭긴 한데요. 이게 진짜로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되죠. 요새 코로나라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특히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다 칩시다. 거기다가 심지어 좋아하게 된 사람이 비건이다? 이거는 진짜 좀 힘들죠. 그러면 다들 비건 시작하고 나서 연애 중이시거나 연애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새는 제 주변에는 꽤 연애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건인 분이랑 논비건인 분이 만나는 경우가 꽤 있죠. 서로 좀 배려하고 예쁘게 만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비건 커플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식당 고를 때도 싸우지 않을 거고 그쵸. 네, 사소한 거 다 하나 맞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돼가지고 거의 천상계에 속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그가 비건일 때. 근데 이게 왜 비건실학의 첫 번째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귤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건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될 정보를 적용해서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약간 상부상조의 의미로 우리 비건들에게도 몹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그야말로 비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기대해봅니다. 비건 실학. 제가 생각할 때는 비건은 논비건보단 연애를 시작하기가 되게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먹는 거나 데이트 장소 같은 거에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논비건이랑 논비건이 만났을 때보다는 좀 힘든 게 사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밥, 카페, 영화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고 항상 말하는데 이 중에 두 개인 밥이랑 카페에서 조금 걸려버리니까 쉽지 않나. 카페에 갔는데 이제 상대는 비건이라고 케이크나 디저트나 아무것도 못 먹고 커피만 따고 있는 거야. 아메리카노. 뭐 에이드도 뭐 비건인가요? 근데 뭐 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맞다. 저희가 저번에 갔던 카페에서는 생과일 주스, 그 키위 주스인가?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비건 옵션이 있는 카페였거든요? 근데 그게 비건이 아닌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아니지? 하고 봤더니 꿀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시럽을 쓰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꿀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생과일 주스도 비건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여서 아, 진짜 커피만 마셔야 되나. 근데 또 이제 비건들은 공정무역 막 이런 원도 막 생각하시는 저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그것까지는 그런 것까지 가면은 정말 맞추기 힘들지 않나. 그쵸, 힘들죠. 저는 약간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나 좀 춥거나 비 오는 날에 굳이 또 비건 식당이나 비건 옵션 식당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좀 약간 그럴 때마다 좀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비건을 지향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안한 건 아닌데 뭔가 나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항상 감수해야 하는 상대한테는 미안함이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또 힘들게 비건 식당 찾아서 갔는데 하필 그날이 문 닫았어. 임시 휴무야. 맞아. 저 그런 적 있어요.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임시 휴무가 아니더라도 폐업하는 경우도 많지 맞아, 않아요? 너무 표현 많이 하죠. 저 그 제주도에서 비건 식당 지도가 있어서 네. 그걸 맞아요. 찾아갔거든요. 근데 두 군데를 찾아갔는데 두 군데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세 번째 가야지 하고 도착했던 곳이 거의 열려 있었는데 진짜 혼자 가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다른 뭐 이렇게 연인이나 친구 데리고 갔으면 중간에 미안해 하고 그냥 너 먹는 대로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건 실학. 그리고 연애를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거가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 호감을 갖게 되는 그 방법이랄까? 그게 논비건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판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어느 시간에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막 뭘 사놔. 이렇게 편의점에서 2+1 뭐 이런 거 +1 이렇게 음료를 사놔요. 그럼 옛날에는 어머 센스 있다.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뭐 약을 두고 간다든가 뭐 배달을 시켜둔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내가 되게 고맙고 고마운 건 뭐 당연하지만 그걸 되게 막 감동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게 비건일까? 이거 나무젓가락은 뺏어주지. 뭐 컵홀더는 뺏어주지. 뭐 빨대는 필요 없다는 거 알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쵸. 텀블러 사용하지. 굳이 이렇게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나 때문에 사서 이렇게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약간 좀 호감 비스무리한 감정을 가졌더라면 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사고 안 쓰고 뭐 소비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비건을 결심하고 나서 환경에 또 관심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소비에 대한 저의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맞아요. 마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이었다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맞아, 그런 서프라이즈. 상황들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쵸.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아 샀구나 이 말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약간 진짜 뭐 쓰레기 주우러 다닌다거나 그런 게 더 감동의 포인트는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훨씬. 뭐 내가 아파서 뭐 죽을 뭐 문고리에 걸어두고 간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혼연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굳이 뭐 본죽이 비건일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그러니까 연애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를 검열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상대방마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한테도 그게 어쩔 수 없게 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선물을 받거나 하는데 막상 비건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면 이게 정말 곤란하지. 처치곤란하잖아요. 이걸 너무 고마운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 주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비건 실학, 약간 데이트 장소로 동물원 가거나 그거 되게 네, 맞아, 아쿠아리움 맞아. 가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요새 동물 카페나. 이색 체험 카페, 라쿤 네. 카페, 양 카페, 별의 그걸 별게 왜 다 체험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 가고 싶지 않은데 약간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또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나름대로 못하죠. 또 데이트 장소라고 자기가 생각해온 건데. 알아봤는데 좀 싫다고 하니까 서운해하고 약간 그런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소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진짜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나 이제 진짜 비건 지향을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 혼자 결심하는 것도 이렇게 몇 년 시간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자. 힘든 거 다 아니까 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 함께 하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서 좀 미안하고 난감하죠. 저는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비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비건 옵션 식당에 가면은 같이 비건 음식을 시켜서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꼭 논비건 음식을 시키죠. 시키면 약간 나는 못 정말 먹어. 서운해요. 얘는 내 거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거는 다 뺏어 먹고 돈은 또 똑같이 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정크 비건 음식 먹고. 그래서 사실 비건 식당 가는 게 마음 되게 편하죠. 맞아요. 이게 뭐 맞아요. 옵션이 있는 식당 가면 그런 식의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되게 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그거 되게 커요. 예전에 만났던 분이 뭐 제가 채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반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개나 고양이 이렇게 뭐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로 많이 쓰이는 동물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저냥 하는데 뭐 닭이나 돼지, 소 이렇게 가축으로 많이 쓰이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구제하게 있으면 뭐 죽여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너 감기 걸렸으면 너 죽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뭐 내가 얘랑 같냐. 당연히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생명의 잣대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 막 죽여야지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 거에 이제 정이 떨어지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동물에 대한 태도에서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뭐 의견이 안 맞아도 그냥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쟤는 저런 생각하네. 약간 정이 떨어지네. 이렇게 돼서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희가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꼭 챙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르신들은 개고기를 드시고 뭐 저희 장년층은 뭐 삼계탕이나 뭐 치킨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이런 거 사 먹잖아요. 저는 약간 뭐 그런 날이니까 그런 거 먹어줘야지, 삼겹살 데이니까 삼겹살 먹어야지,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챙기는 거를 굳이 보면은 그렇게 마냥 호감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야 이렇게 영양소 보충하려고 먹었던 거지. 요즘 같은 영양 과다 시대에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탈나. 그러면 논비건들한테 딱 뭔가 정리해서 팁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막 선물 이런 거를 좀 막 과한 포장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선물 주고 이런 거 연인끼리 너무 좋지만은 막 과한 포장 아니면 쓸데없는 그런 것들은 약간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선물 주지 말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가 될까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저 사람 좋은데? 하면서 눈길을 한 번 더 가게 되는 포인트는 같이 카페 같은 걸 갔을 때 뭐 빨대를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먹을 때 라벨을 다 뜯고 이걸 다 찌그러뜨려서 버려. 분리수거 네, 하는 네, 그런 네. 습관.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게 특히 이제 나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 배어 있다 그렇게 느껴짐을 받는다면 그냥 갑자기 막 사귀자는 소리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강님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도 제일 큰 게 분리수거인 것 같아요. 약간 분리수거를 보면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죠. 물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노력은 해야 되니까. 근데 애초에 약간 쓰레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좀 많이 일부러 굳이 안 써도 될 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그거요. 그 식당에서 나는 냅킨 한 장만 달라 했는데 굳이 막 4-5장을 맞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으면 그냥 쓰면 써. 막 이렇게 무슨 좀 쿨하게 쿨하게 말하는데 주듯이. 나는 그 약간 노땡큐야. 사실 그 생각나네요. 꼭 그래. 한 장 주면 정 없어. 이러면. 맞아. 한국인은 3세장이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라벨 분리하고 뭐 캔이나 병은 찌그러뜨리고 안에 세척해서 평소 그게 생활 습관으로 배어있는 사람을 보면 일단 호감이 팍 올라가요. 맞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뭐 모피나 가죽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좀 그런 동물성인 제품을 굳이 약간 과시용으로 사지 않는 사람? 약간 맞아요. 허세 안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진짜로 필요해서 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동물권이나 우리처럼 채식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당연히 사볼 만한 물건도 막 굳이 필요 없는 것들 막 사서 이렇게 좀 전시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저도 호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어느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그 사무실엔 정수기도 있고 다 그런데 모든 그 사무실의 사람들이 페트병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놀러 갔는데 놀러 간 사람이 한 7, 8명 되니까 막 페트병만 해도 막 쌈덩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대표님한테 제가 살짝 혹시 이거 쓰레기 너무 분리수거 하기도 힘들 거고 다들 이제 정수기도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시냐 한번 좀 줄여보심이 낫지 않을까 했더니 한번 진짜로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 원래 매일매일 이제 그런 물만 따로 주문을 했었대요. 매일매일. 하도 이렇게 하루 소비량 손님 오면 주기 편하니까. 누가 뭐 더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쓰레기도 자기도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뭔가 감동스럽고 그쵸. 왠지 되게 호감이어서 되게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을 뭔가 좀 귀 기울여서 맞아요. 본인의 행동을 직접 바꿔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감동적이죠. 감동이죠.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논비건 분들이 비건을 좀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좀
좀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해보셔서 막 질문을 막 너무 던지지 마시고 왜냐면 평소에 비건분들은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맞아요. 물음표 살인마 그런 느낌.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좀 평소에도 많이 하기 계속 하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지는 약간 좀 추천해드리진 않고 먼저 맞아요. 한번 뭐 관련 다큐멘터리나 서적을 보시고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좀 이게 그런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신이 안 설 때는 좀 질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좀 아까 생강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비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해서 맞아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이거랑 비꼬려고. 너 뭐 얼마나 하나 보자 해서 물어보는 맞아요. 거랑 느낌이 확 다른 걸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있어요. 그 이제 비건들한테 호감을 사는 첫 번째 그런 네. 그 필살기라고 할까요? 오. 갑자기 새로 나온 비건 간식이나 제품들을 그냥 이거 갑자기 눈에 보이는데 너 생각이 나서 맞아요. 이거 사봤어.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겠죠. 막 졸라 비싼 거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만 진짜 막 처음 보는 간식 젤리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희는 그런 먹을거리에 항상 늘 그 소름이 그냥 매일매일 쌓이고 해소됐다가 쌓이고 맞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거로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되지 않나.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집에서 베이킹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논비건, 뭐 버터, 계란 이런 거 써서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 준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거 내가 찾아봤거든. 비건 베이킹 이런 거는 괜찮아? 이래서 다 그냥 비건 재료이길래 괜찮지. 그래서 딱 그걸 줬는데 그게 맛이 없어도 괜찮아. 너무 좋아. 맞아요. 맛이 문제가 아니고. 감동. 맛이 있고 없고는 어차피 약간 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비건 음식은 맛이 없다. 이거 되게 불쾌한 말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저희도 실제로 먹어보면 맛없는 것들이 꽤 맞아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맛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다. 먹을 수 있냐? 근데 먹을 수 있어도 먹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너무 좋겠다. 비건 베이킹 막 선물 받으면 저 그 자리에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귀자. 바로 나. 먹방 가능. 비건 실학. 지금까지 되게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요. 논비건 분들이 비건 분들에게 호감 사는 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분리수거 잘하기. 두 번째, 제로 웨이스트 지향하기. 세 번째, 불필요한 소비하지 않기, 식당에서 반찬 남기지 말기. 네 번째, 비건치고 맛있네와 같은 비건 음식 맛 평가하지 말기. 다섯 번째, 동물성 제품 사용 지양하기. 여섯 번째, 비꼬는 질문하지 않기. 어느 정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기. 일곱 번째, 비건 식당, 비건 카페 알아봐주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여덟 번째, 동물원, 아쿠아리움, 전시동물쇼 관람, 동물 카페 안 가기. 아홉 번째, 채식 실천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기. 필살기, 비건 지향하기. 지금까지 호감 사는 법에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비건 식당, 비건 카페 뿌시기. 두 번째, 제로 웨이스트 샵 가기. 그리고 세 번째, 플로깅이라고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데이트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등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건 다큐, 동물권, 환경 영화 보기. 다섯 번째, 집에서 비건 요리 해먹기. 여섯 번째, 비건 화장품, 옷, 액세서리 쇼핑, 그리고 직접 만들어보기.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